대한민국에서 기차가 다니는 주요 철도 노선은 약 40개. 그 중에서 오직 단 한 대의 특급 열차만 지나다니는 특별한 노선이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험준한 오지 산골짜기에 놓인 기찻길을 빙빙 돌아 이동하느라 평균 속도가 시속 50km밖에 안 나오는 노선. 마치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93.7km의 믿기지 않는 대자연 구간을 느릿느릿 감상할 수 있는 열차. 26년 5월 22일 약 3년 동안 재정비를 갖춘 신비의 오지 산악열차가 드디어 다시 개통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일주일에 단 두세 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이 특별한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 오지 산골짜기 기차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다린 시간만 약 3년. 새롭게 재개통된 오지 산악열차를 타보기 위해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한 번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청량리역에서 6시 38분에 출발하는 1601 ITX 마음열차를 타면 됩니다. 그럼 열차가 대기 중인 타는 곳 7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빨간색과 회색 도색이 인상적인 ITX 마음열차에 몸을 싣고 환승역으로 이동합니다. 청량리역에서 ITX 마음열차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충북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제천역은 청량리역과 안동역을 잇는 중앙선, 제천역과 동해역을 잇는 태백선, 그리고 제천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북선이 교차하는 충북 북부권의 핵심 철도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박 차량정비소에는 수많은 기관차와 객차들이 대기 중이네요.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천역에서 이번에 탑승해볼 새롭게 재개통된 오지 산악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으로 내려가 볼까요? 타는 곳 2번으로 내려가자 흰색 배경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인상적인 열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달려있는 기관차는 처음 보는 빨간색 도색을 하고 있네요. 이 열차는 24년 2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가 26년 5월 22일 새롭게 재개통한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정선 아리랑 열차는 말 그대로 정선선을 타고 정선군의 종점인 아우라지역까지 이동하는 열차인데요. 제천역부터 민둥산역까지는 태백선, 민둥산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는 정선선을 타고 갑니다. 과거에는 청량리역이 시점이었으나 새롭게 개통한 시점부터는 시점이 제천역이 됐습니다. 그럼 열차에 탑승해 내부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1호차 객실인 바람 숨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호차 맨 앞에는 이렇게 창밖을 보며 갈 수 있는 자유석 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앞에는 작은 테이블도 있는데요. 여기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볍게 먹으면서 가도 참 좋겠죠? 저도 아까 제천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한 개를 사왔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삼각김밥과 집에서 싸온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푸릇푸릇한 기차 밖 풍경을 보며 편하게 먹는 음식, 맛이 없을 수 없겠죠? 객차 좌석의 색깔은 모두 회색이며 무늬는 정선 아리랑이 떠오르는 한국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선 아리랑 열차의 의자는 이렇게 객차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열차 노선이 재개통되면서 모두 한 색깔로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객차 벽면에 새겨진 벽지 디자인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2016년 1월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소 오래된 느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재개통되는 과정에서 벽지 인테리어도 모두 새롭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호차를 지나 4호차까지 건너가면서 새롭게 바뀌는 벽지 디자인을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겠죠? 이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일반 창문 위쪽에 추가 창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를 탈 때에는 느낄 수 없는 개방감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선 아리랑 열차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백선과 정선선을 통과하는 이 열차는 험준한 강원도의 산악지대를 통과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창과 추가 창 너머로 보이는 강원도 산기슭의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오직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야지만 느낄 수 있는 풍경, 너무 아름답죠? 그럼 1호차 구경을 마치고 다음 객실로 이동해 볼까요? 1호차와 2호차 객실 사이에는 이렇게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청량한 파란색 벽지 디자인도 참 멋있죠? 그럼 다음 객실인 2호차 은빛 울림실로 넘어가 볼까요? 2호차도 맨 앞에 2인용 자유석이 있습니다. 자유석 뒤쪽으로는 일반 좌석들이 있네요. 그런데 앞쪽으로 가니 1호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좌석이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자유석인데요. 아까 제가 음식을 먹었던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볍게 음식을 먹으며 이동해도 좋겠죠? 그런데 더 신기한 공간은 2호차 바로 뒷칸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전용 공간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곳이 이렇게 카페칸으로 이용됐었지만 지금은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고 이렇게 자전거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 오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2호차 구경을 마치고 다음 객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객실은 3호차 산들산들실입니다. 3호차는 일반 객실과 배치가 비슷하지만 객실 맨 앞과 끝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객차 안에는 이렇게 별도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어 좋습니다. (3호차) 객실 뒤쪽에는 마지막 객실인 (4호차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3호차와 4호차 통로에는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도 깔끔하니 좋네요. 통로를 지나 4호차 깊은 사색실로 넘어갑니다. 4호차 객실 역시 3호차와 비슷하게 일반 객실처럼 생겼습니다. 각 좌석 팔걸이 쪽에는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발 받침대, 그리고 콘센트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옷이나 가방을 걸 수 있는 옷걸이도 있네요. 신기했던 건 좌석과 통로 공간에 작은 무드등도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진 저녁에 타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4호차 객실 끝에는 또 다른 숨겨진 공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객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디자인의 객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공간은 1호차와 4호차 객실 맨 끝쪽에 위치한 자유석 공간인데요. 다른 객실과 다르게 중앙에 좌석이 없고 양옆에 등받이가 없는 간이 좌석이 있습니다. 객실에 앉아 잠깐 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바깥 풍경을 감상해도 참 좋겠죠? 객실 바깥으로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도 참 낭만적이네요. 그럼 1호차부터 4호차까지 모든 객실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제천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첫 번째 경유지인 영월역으로 이동합니다. 영월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인데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더 유명해진 곳이라 시간이 된다면 이 열차를 타고 한번 와봐도 좋겠죠? 영월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다음 경유지인 예미역으로 이동합니다. 경선 아리랑 열차가 지나가는 태백선과 정선선은 강원도 오지를 관통해서 달리는 열차이다 보니 창밖으로는 험준한 산맥들이 광활하게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열차가 빨리 달리기 힘들어 이 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느린 기차 노선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주와 김천을 잇는 경북선도 평균 시속이 약 50에서 60km로 낮은데 태백선과 정선선도 이에 준하는 속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철로가 대부분 단선으로 돼 있어 마주오는 기차를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하는 시간이 생겨 속도가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인 제천역부터 종점 아우라지역까지 약 93.7km를 이동하지만 이동하는 시간은 무려 2시간 31분이나 걸립니다. 때문에 평균 시속이 약 170km가 나오는 KTX를 탈 때는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만끽하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 참 좋은데요. 게다가 가격은 1,2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해서 편하고 여유롭게 장엄한 강원도의 계곡 풍경을 감상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노선입니다. 예미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어느새 태백선의 종점인 민둥산역에 도착합니다. 민둥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억새 군락지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정선 아리랑 열차가 다시 개통됐으니 이번 가을에 민둥산으로 억새 여행을 떠나봐도 좋겠죠? 민둥산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다음 역인 벼러공역으로 이동합니다. 확실히 석탄과 석회암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 시멘트 공장이나 석탄 열차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단순히 험준한 산악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볼거리도 많아서 지루하지 않게 기차여행을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아기자기한 시골 마을 풍경도 참 아름답죠? 험준한 산기슭을 뚫고 달리는 열차는 어느덧 다음 경유지인 벼러공역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벼러공역을 포함한 이후 경유지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순위 10위권 내에 항상 포함되는 역들인데요. 워낙 강원도 산골짜기 깊은 곳에 뚫린 노선이기도 하고 운영되는 열차가 정선 아리랑 열차 한 대밖에 없어서 이용객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열차가 관광열차로서 더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벼러공역 다음 경유지인 선평역을 지난 열차는 정선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정선역은 정선군의 중심지인 정선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용객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주변에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정선 5일장이 열리는 정선 아리랑시장, 그리고 화암동굴 등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선 여행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봐도 좋겠죠? 정선역을 빠져나온 열차는 다음 경유지인 나전역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선선 구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정선 나전 구간인데요. 이곳에서는 바로 오른쪽으로 차도와 조양강이 놓여 있어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게다가 열차도 아주 느릿느릿 움직여서 차와 나란히 달리는 신기한 장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열차를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비경을 갖고 있는 노선은 또 처음 보네요. 그렇게 낭만적인 풍경을 지난 열차는 다음 역인 나전역에 도착합니다. 나전역 인근은 과거 석탄 산업의 부흥으로 굉장한 부를 거머쥐었던 마을 중 한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쇠퇴해 인구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선 아리랑 열차 개통으로 인해 이곳도 다시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화했으면 좋겠네요. 나전역을 지난 열차는 어느새 종점인 아우라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럼 풍경을 감상하며 느꼈던 여운은 잠시 열차에 남겨두고 하차해 볼까요? 대천역에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종점인 아우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우라 지역 바로 앞쪽에는 커다란 물고기 조형물이 놓여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돌탑 쌓는 물고기로 유명한 얼음치입니다. 얼음치는 우리나라 강에서만 사는 한국 특산종으로 물이 아주 맑고 자갈이 많은 일급수 지역에서만 산다고 하네요. 방금까지 열차를 타고 오며 봤던 정선의 계곡 풍경을 떠올려 보면 왜 이곳이 얼음치로 유명한지 한 번에 이해가 가죠. 얼음치 조형물 주변에는 철로 위를 달리는 또 다른 탈 것이 보였는데요. 이 탈 것은 바로 정선 구절리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이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된 레일바이크인 정선 레일바이크입니다. 열차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이걸 안 타고 그냥 갈 순 없겠죠? 그럼 타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버스를 타면 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지만 배차 간격이 맞지 않아 택시를 타고 구절리역까지 이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구절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선선의 최북단 종점이었던 구절리역은 과거 정선 지역에서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던 중요한 역이었지만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역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폐철로를 관광자원으로 재생하면서 지금의 구절리역이 됐다고 하네요. 정선 레일바이크의 가격은 2인 기준 3만원이며 출발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떠났던 레일바이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때까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열차에서 봤던 풍경을 땅 위에서 직접 보니 그 웅장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플랫폼 주변에는 커다란 여치 조형물도 있었는데요. 여치는 얼음치와 비슷하게 깨끗한 숲과 들판에서만 살기 때문에 정선은 여치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치 조형물 뒤쪽에는 실제로 운행됐던 기차를 리모델링해 만든 펜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변을 구경하다 보니 먼저 떠났던 레일바이크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행렬을 끌고 달리는 기관차는 정선 풍경열차인데요. 구절리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아우라 지역에 도착하면 이 풍경열차를 타고 다시 구절리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풍경열차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있는 레일바이크에 몸을 싣고 한번 떠나볼까요? 정선 레일바이크의 총 길이는 약 7.2km로 우리나라에 있는 레일바이크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약 40분이 소요되는데요.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종점인 아우라 지역까지 이동해 볼까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정선군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원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이 개방된 레일바이크라 그런지 열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시원한 바람과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첫 번째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역시 터널은 해가 들지 않아서 그런지 내부가 정말 시원해서 페달을 굴리는 맛이 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나고 있는 철길은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인 무연탄을 전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건설된 산업철도인데요. 1970에서 80년대 석탄 산업이 전성기였던 시절에는 이 철길 위로 매일같이 새까만 석탄 그리고 광부들을 태운 통근 열차가 쉴 새 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석탄 산업이 쇠퇴해 레일바이크로 기능이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 실제로 운행됐던 철로를 직접 발로 밟아본다는 느낌이 이색적이면서도 신기하더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고 밭에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골 풍경의 생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방감 있는 풍경과 터널 3개를 지나면 레일바이크 편도 운행이 완료되는데요. 중간에 오르막길도 살짝 있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서 타는 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약 40분 동안의 레일바이크 체험을 마치고 다시 아우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다시 정선 풍경열차를 타고 구절리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전 아우라 지역에서 기차를 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으니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역을 빠져나와 골목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점심으로 사계절 막국수라는 곳에서 물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시원하게 막국수 곱빼기 한 그릇을 먹으니 더위가 싹 가시더군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아우라 지역 인근 시내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석탄 산업이 쇠퇴한 이후 인구가 줄어 시내 부근도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선의 인구는 1978년 약 14만 명이었지만 24년 말에는 약 3만 3천 명대로 줄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아우라 지역 인근의 행정구역은 열양면인데요. 열양면에는 열양 초중고등학교가 각 한 개씩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6년 기준 신입생이 6명,
중고등학교는 25년 기준 학생 수가 각 15명과 12명이라고 하네요. 겉보기에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25년 한 해 동안 정성군 인구는 1364명이나 증가해 15년 만에 감소세를 완전히 끊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향이 크다고 하며 그 덕분에 정성군의 25년 인구 순유입률이 전국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시내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열양면에 오면 반드시 둘러봐야 할 명소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시내를 빠져나와 아우라 지역 바로 뒤쪽에 있는 골지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한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 오른쪽 끝에는 또 다른 물줄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두 줄기의 강물이 한 곳으로 어우러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장소인 아우라지입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의 종착역이 아우라지역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쪽에 있는 물줄기는 송천, 오른쪽에 있는 물줄기는 골지천인데요. 송천은 평창 발왕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골지천은 태백 검룡소 등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광동어에 모였다가 이곳 아우라지로 흘러든다고 합니다.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는 가본 적이 있지만 확실히 아우라지가 상류 더 깊은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정한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줄기 오른쪽에는 커다란 초승달 조형물이 인상적인 긴 다리가 놓여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건너볼까요? 이곳에 오니 아까 멀리서만 보였던 송천과 골지천의 개방감 있는 풍경이 더 시원하게 들어오네요. 특히 송천 합류부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비춰지더군요. 어느새 다리를 지나 건너편 물길 방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우라지의 풍경도 참 멋있었는데요. 분명 같은 곳이지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져서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런데 송천 더 윗부분에는 또 다른 거대한 다리 하나가 있네요. 가까이 가볼까요? 다리 위로 올라와 보니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대형 출렁다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송천 상류 지점의 모습도 보이네요. 얼마나 먼 곳에서 강원도 산골짜기를 따라 이곳까지 내려왔을지 궁금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아까 여행객들이 돌다리를 건넜던 아우라지 중심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2분) 정도 길을 따라가니 아우라지 위쪽으로 흐르는 돌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돌다리의 풍경이 참 아름답죠. 저도 물이 넘치지 않는 부분까지 한번 걸어가 봤는데요. 혹시나 카메라를 떨어뜨릴까봐 건너진 못했는데 다음에 여름 휴가를 오게 된다면 꼭 한번 건너보고 싶네요.
그럼 돌다리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가볼까요? 왼쪽으로 골지천을 두고 앞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5분) 정도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아까 봤던 돌다리와는 또 다른 징검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다리는 물이 넘쳐 흐르지 않고 모두 이어져 있어서 건널 수 있겠네요. 한번 건너가 볼까요? 정선으로 오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정선군 오지에서만 볼 수 있는 강줄기의 풍경. 참 아름답죠? 돌다리의 형태도 매번 건넜던 형태와는 다르게 생겨서 건너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건너가다 보니 어느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길을 따라가면 아까 열차에서 내렸던 아우라 지역이 나옵니다. 다시 제천역으로 내려가는 정선 아리랑 열차는 17시 20분에 있는데요. 제가 방금까지 돌았던 코스로 여유롭게 구경하면 16시 40분쯤 아우라 지역에 도착합니다. 다행히도 열차가 아우라 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정선선은 오직 정선 아리랑 열차만 운행하기 때문에 다시 제천역으로 돌아갈 때에도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야 합니다. 아까 제천역에서 출발할 때에는 화창한 창밖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점점 해가 떨어져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우라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다시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천역에서 다시 청량리역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약 3년간의 재정비 끝에 드디어 새롭게 개통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떠났던 당일치기 정선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강원도 오지 산골짜기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